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물 다이어트 알고 선택하기입니다. 약물 다이어트. 지난번에 제가 한방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방 다이어트는 한의사가 주로 이제 한약을 처방하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쓰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한약으로 다이어트 할 때 한방 다이어트. 그러면 약물 다이어트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다이어트를 할 때를 약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처방약을 의사가 처방하겠죠. 근데 일부 처방되는 약 중에는요, 의사 처방 없이도 그냥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약물 다이어트에 쓰이는 약물들 도대체 어떤 약물일까요? 크게 이제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7가지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첫째가 식욕 억제제, 두 번째가 지방 흡수 억제제, 세 번째가 대사 증진제, 네 번째가 포만제, 다섯 번째가 이뇨제, 여섯 번째가 변비약, 일곱 번째가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좀 이상한 이름들도 있죠. 네, 변비약, 이뇨제,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두 7가지입니다. 네, 7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1번입니다. 식욕 억제제. 네,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보단 효과가 아닌데요. 그냥 상승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같이 처방하기도 하죠. 식욕 억제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욕 억제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미 들어보셨겠지만은 향정신 약물이라 그래요. 향정신약물.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전부 다 3개월 내만 처방해라.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만 처방을 해라. 길게 처방하면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는 장기 처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메커니즘도 다르고, 뭐 어떤 거는 우울증 약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항정간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걸 합친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식욕 억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메커니즘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의 효과는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다 느껴보셨겠지만은 첫 번째 부작용이 불면증입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감기 증상 같은 게 오기도 합니다. 오한이 나기도 하고요. 흥분이 온다든지 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저리다든지, 네, 이런 증상도 옵니다. 또 울렁거림이라든지 속이 울렁거림이라든지 구토 또는 변비, 이런 부작용도 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클수록 효과가 큽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부작용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 효과도 적다. 그런 거죠. 지방 흡수 억제제. 네.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많아야 20%. 서양 사람들은 보통 이게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내가 먹은 지방의 30% 정도를 갖다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변, 그러니까 변을 보면은요, 이게 기름이 둥둥 뜹니다. 아니면은 변실금.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같이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네, 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사 증진제. 네, 대사 증진제는 이제 주성분이 이런 겁니다. 카페인, 그 다음에 에페드린. 네, 근데 이 카페인, 에페드린, 거기다가 이제 타이레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포함된 약이 뭐 언뜻 들어보시면 무슨 약이겠어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으로 이제 많이 사실 쓰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사를 증진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사를 증진하면은 이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보려고 이제 이런 약을 같이 처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메커니즘 그렇습니다만은 식욕 억제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만제입니다.
포만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섬유질제거든요. 근데 이제 처방약으로 하는 포만제 주성분 중에 하나는 알긴산. 이것도 이제 섬유질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섬유질은요, 사실은 약물보다는 식품으로 훨씬 더 많이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흔할 텐데요. 먹으면 포만감은 있어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대신 또 포만감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이게 뭐 잘 먹었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배만 부르지. 또 그리고 빨리 꺼집니다. 네, 그런 작용을 하죠. 그게 이제 포만제입니다. 이뇨제, 많은 여성들 경우에는요, 이 붓기하고 비만하고가 혼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었다. 그런데 사실은 비만입니다. 비만이다. 근데 사실은 부은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뇨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양약으로 이뇨제를 처방할 때는 처방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 제제로, 한약 제제를 이제 양약에 넣어가지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양약같이 만든 게 있어요. 그런 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약보다는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비처방약, 즉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나오기도 하죠. 변비약도 이제 대개는 이제 처방약으로는 잘 안 하고요. 비처방약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처방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배변이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되면은 아까 이뇨제도 비슷한데요. 물을 빼면은 그만큼 체중이 줄어들겠죠. 내 몸무게에. 또 배변을 하면은 그 배변한 양만큼 그 순간에는 체중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량을 하려면은 물을 빼고 변을 빼고 이건 아니고요. 이제 기름을 빼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도 이제 이런 약들이 처방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것도 비처방약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다이어트에 흔히 처방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녹차 추출물로 만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성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약물 다이어트에 쓰이는 거는 녹차 추출물에 의한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는 7가지가 있는데요. 종류는 또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각 분류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어떻게 처방이 되느냐? 뭐 보통 단일 제제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합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매달을 한꺼번에 먹는 거죠.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그래서 한 종류를 많이 먹어서 오는 부작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줄이겠다, 이런 이제 의도도 있고요. 또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상승작용을 해서 효과를 늘리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량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량을 처방하다 보니까 각각의 부작용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또 부작용을 더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그 지방 흡입이라든지 또는 시술 이럴 때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렇게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 흡입 시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금방 차오르거든요. 네, 뭐 5kg 뺐다 그래도 다시 차는데 2주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술한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도 약물을 처방하는데 그때도 또 다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량의 약물을 처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약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과 이제 감량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약을 변경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이제 의사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가 주도를 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의사가 처방을 해도 사실 차이가 안 나요. 무슨 약을 먹어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그만 처방하고 싶은데 환자들이 요청을 해요. 나 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가 주도해서 약물을 처방하다가 나중에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하는 게 이제 약물 다이어트인데요. 과연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물론 뭐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요, 최대가 1개월에 5kg입니다.
최대가입니다. 최대가 대부분은 최대가 1개월에 5kg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바꾸거나 변경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 맥시멈이 최대로 감량할 수 있는 게 3개월에 최대가 10kg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효과에 못 미치죠. 그리고서 이제 약을 끊거나 뭐 빨리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이 또 요요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 그 메커니즘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 제재가 식욕 억제제라 그랬잖아요. 식욕이 억제되면은 그게 억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수철 같아서 반드시 이게 튀어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요요를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만 안 먹으니까 이게 살이 찌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의사가 감량을 하겠다고 이걸 처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찔까봐 두려워서 약을 계속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찔까봐 두려워서 약 처방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찌우면은 또 약을 처방받고 그래서 조금 빼고 다시 또 찌우면 약을 처방받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뭐 정말 5kg를 빼고 10kg를 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수가 지금은 뭐 감량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찔까봐 두려워서 아니면은 뭐 찌고 빼고를 반복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거고요. 3개월이 지나서 3개월 넘어서 복용하는 사람들의 한 반수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약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셨으니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가? 일단 약물이 우리가 이제 식욕 억제제, 근데 이거를 비만 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더라고요. 또는 비만 치료제, 이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네. 고혈압약이 고혈압 치료제일까요?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혈압 강화제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반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혈당 강화제가 당뇨 치료제일까요? 그게 아닌 거나 똑같습니다. 혈당 강화제, 즉 당뇨약이라고 알려있는 게 혈당을 떨어뜨리긴 하지만은 안 먹으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치료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약을 먹고 그게 끝나야지 그게 진짜 치료제죠. 비만약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거의 틀림없이 먹기만 하면은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데 반해서요. 이 약물 다이어트에 쓰이는 약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량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또 혈압약 또는 혈당약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를 가장 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요요가 오는 것이 뭐 거의 보편적이다. 네, 이게 이제 약물 다이어트의 기본 속성이죠. 네, 이걸 알고서 내가 이 약물 다이어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네. 그래도 내가 빨리 빼고 싶다. 네. 그러면은 1개월만 사용하세요. 근데 그 최대가 5kg입니다. 그 이상 빼기는 뭐 정말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최대 빼면은 그냥 5kg다. 이걸 목표로 하신다면은 약물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개월 만에 딱 끊고, 그다음부터 바로 다지기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는 뭐 약물을 줄여가면서 다지기 해도 되고요. 끊고 다지기를 해도 됩니다. 다지기라는 것은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훈련이죠. 네, 이게 가장 약물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량도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의존하게 돼서 점점 약을 갖다가 빼지도 못하면서 약을 더 오래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더 부작용을 더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약물 다이어트의 대안을 제가 이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닥터유의 1kg이라는 거거든요. 네,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하세요. 모든 걸 똑같이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데 단지 어제보다 10% 덜 먹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네, 그거를 10% 덜 먹은 다음에 일주일을 계속 유지를 하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10%를 덜 먹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10%덜 먹기가 아니고요. 일주일마다 어제보다 덜 먹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처음부터 10% 줄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당연히 덜 먹었으니까 감량이 되겠죠. 두 번째, 위가 작아집니다. 네, 사실
위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상 사이즈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요새는 과식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다 위가 크거든요. 근데 거기를 채우려니까 내가 계속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거죠. 그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닥터 위의 일주 1kg입니다. 그 한 달 동안만 훈련하시면요. 상당수가 부작용 경험하지 않고도요. 4kg 내지 5kg는 그냥 뺍니다. 자, 약물 다이어트 어떠세요? 닥터 위의 일주 1kg.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